안녕하십니까. 발리번호 8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배우고 세계 곳곳으로 떠나는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이어서 또 새로운 중단원에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5-2단원 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연재해와 주민생활.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연재해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재해가 우리 인간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퀴즈를 선생님이 좀 줄 건데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이게 뭘까에 한번 질문을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짝 하고 한번 정답에 대한 토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누구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삑. 네, 자, 여기 지금 써져 있는 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곳이 악마 레스토랑이 있는 티만파야 국립공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맛있어 보이는데 고기를 어떻게 익히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진에 고기를 익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밑에 불이 안 보여요. 근데 고기가 익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당은 고기를 어떻게 익히고 있는 곳일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보고 짝하고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짝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나요? 짝의 의견과 통일이 됐는지 혹은 의견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자기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서정이가 얘기해줬는데 서정이는 불이 아니라 숯을 두고서 굽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짝하고 의견이 같았나요? 네, 이렇게 둘은 그렇게 의견을 냈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있나요? 네, 경민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경민이는 땅 안에 열기가 땅 자체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짝하고 의견이 같았을까요? 네, 짝도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정답이 무엇이었냐? 정답은 바로 이 지역은 화산섬이었습니다. 화산섬. 즉, 땅속에 있는 마그마에 의해서 땅에서 자체적으로 열기가 올라왔던 곳이었던 거예요. 거기 위에다가 숯불 그릴을 두고 고기를 구웠다. 그래서 경민이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쪽이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화산이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자연재해를 우리에게 맞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자연재해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자연재해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의 주민생활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활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활동을 진행할 것이냐? 바로 자연재해에 적응한 우리들이라고 하는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급 전체에서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연재해와 주민생활이라고 하는 학급 전체의 과제를 달성해야 해요. 우리의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은 모둠이 안 나눠져 있는데 모둠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요? 어떻게 할 거냐? 모둠 구성은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요거는 소과제별로 조금씩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조금 있다가 자리를 옮기도록 할 거예요. 자,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자, 우리는 우리의 목표인 요 자연재해와 와가 빠졌네요. 자연재해와 주민생활이라고 하는 학급 주제를 나눌 거예요. 일단 요것과 관련된 소과제를
소과제를 일단 구분을 할 겁니다. 소과제를 이제 구분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모둠 구성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때 모둠이 짜여지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소과제 안에서 조별로 미니 토픽, 미니 과제를 주제 정도라고 할까요? 미니 주제를 선정을 해서 나눠 가지도록 할 겁니다. 중요한 건 그냥 역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자료조사해, 너는 활동지 작성해가 아니라 그 안에 각자가 주제를 하나씩 담당하도록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을 하죠. 그 다음 모둠 내에서 공유를 하도록 할 겁니다. 모둠 내에서 공유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이걸 합쳐서 모둠별 과제를 결과물을 완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다가 조사까지 같이 넣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함으로써 학급 전체 과제는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네, 확인해야 될 준비물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모둠 활동을 진행할 거니까 사회과 부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다 가져왔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 잘 가져와 줬고요. 그 다음에 자리마다 여러분들 개별로 태블릿 PC 놔져 있는 모습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 확인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중요하죠. 평가 총 2가지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동료 평가, 두 번째는 자기 평가. 이렇게 2가지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동료와 그리고 스스로를 평가할 거냐 하잖아요. 제가 2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의 활동은요,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씩 맡아서, 물론 모둠이 나눠지긴 하지만 각자 자기의 미니 주제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미니 주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조 결과물이 완성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학급 전체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즉,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였는가? 이게 첫 번째 평가 요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모둠 활동이죠. 모둠 활동이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요. 서로에게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였는가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모둠원들과 불화 없이 잘 모둠 활동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무엇을 할 거냐? 소과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정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활동 주제가 자연재해와 주민생활이다 보니까 선생님은 이 자연재해의 종류별로 모둠을 나눠보는 게 어떠한가라고 먼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연재해를 연구하고 싶은지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지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화산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네, 홍수. 여러분들 배웠던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번째는 네, 태풍 좋아요. 그 다음은 가뭄 좋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폭설 좋습니다. 이렇게 6개의 과제로 우리가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시간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어떤 주제를 좀 탐구하고 싶은지 잠깐 머릿속으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를 일단 생각하시되 내가 혹시나 좀 사람이 몰린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으니 2순위까지도 조금 나 이거까지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 있으면 좀 조정을 같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좀 마음속으로 정해봤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여기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순서대로 지진, 화산, 홍수, 태풍, 가뭄, 폭설로 일단 자리에 서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둥글게 하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일단 인원수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지진이 좀 많네요. 이거 1번이라서 그럴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 배웠던 내용들도 쉬어서라고 생각했는지 1번이 좀 많은데 혹시 자기가 지진 중에서 조금 이 순위로 다른 거 생각한 거 있다. 지금 인원이 적은 게 폭설이 좀 적은데 자기가 폭설을 좀 이 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안 있나요? 혹시? 네. 2명 정도가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2명, 이번 시간에 분은 폭설을 쪽으로 한번 가서 주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얼추 모두별로 인원수가 다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소과제 안에서 자리에 앉으시고 소과제 안에서 어떤 미니 토픽, 미니 주제를 나눠 가질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들끼리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해보시고 어떤 주제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탐구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래요. 네, 요거 잠시 시간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지금 3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더디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손 들었나요? 자, 과제가 지금 한 3개 정도밖에 안 떠올라요. 사람이 4명인데 어떤 과제들이 이렇게 있었죠, 일단? 네, 발생 원인, 피해, 극복 방안까지는 이야기했는데 혹시 다른 게 생각이 좀 안 난다고요? 지금 3조가 지금 홍수를 맡아서 해줬는데 그렇다면 혹시 홍수가 우리 인간의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긴 하지만 혹시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장점? 네, 이런 것들도 새로운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 한번 이런 것도 주제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땡! 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미니 과제를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자 본인이 맡은 미니 과제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할 건데요. 사회과 부도와 태블릿 PC를 활용하되 태블릿 PC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업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반드시 주의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조사하는 시간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확인하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지금 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다 한 것 같은지 지금 태블릿 PC로 인터넷 검색하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걸 맡아서 했었나요? 태풍을 맡았는데 분포를 맡아서 했다. 그럼 태풍의 분포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좀 볼까요? 이렇게 조사를 했군요. 근데 태풍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태풍은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혹시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까지 한번 혹시 조사를 해볼 적 있을까요? 아무래도 분포와 위치와 관련되다 보니까 이동까지도 한번 추가로 조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땡. 네, 자 그러면 각자 조사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합쳐서 모둠별 활동지를 만드는 활동으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땡. 네. 자 그러면 우리 모둠별 결과물을 다 만든 것 같으니 이 모둠별 결과물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모둠별로 나와서 한 명씩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4조의 태풍과 관련된 4모둠의 태풍과 관련된 이야기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태풍의 발생 원인은 열대기후 지역에서의 뜨거운 바다에서 올라오는 막대한 에너지가 강력한 저기압을 만들었다라는 게 발생 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포 지역은 열대보다 살짝 위에 중위도 지역에 피해를 끼친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열대에서부터 북쪽으로 태풍이 상승하였다는 것까지 같이 조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피해는 바람이 일단 강력해서 시설물들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피해 조사해줬고요. 그 다음 해일을 같이 발생시켜서 바닷가 쪽에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복하는 방안으로 방파제를 만들거나 일기예보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었어요.
네, 박수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조 이어서 5조 발표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조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조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우리 학급 전체 과제인 자연재해와 주민생활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다들 고개를 잘 끄덕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하는 느낌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완성했는지를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몇 가지 사진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삑. 네, 자 지금 보면 여기 자료 2라고 되어 있는 사진은 일본의 집에 나타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하얀색 박스로 쳐져 있는 곳이 어떤 시설인데요. 가운데 대피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진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대답을 잘 해주었습니다. 바로 지진과 관련된 시설이에요. 그럼 이 구멍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아, 그렇죠. 만약 집이 무너져 내리거나 혹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용도로서 활용한다라는 거 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삑. 자, 지금 요거는 하나의 기사인데요. 요거 기사를 읽어보시면 어떤 자연재해와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기사는 어떤 자연재해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홍수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에서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아까 3조에서 이야기를 해 주었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좀 필요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3조에서 이야기를 해줬던 저수지를 지어주거나 댐을 만들어서 물을 조절시킨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료 넘어가 보도록 하면 자, 지금 이건 어떤 것과 관련된 재해일까요? 내용 자체는 축제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렇습니다. 6조가 조사한 폭설과 관련된 주제였죠. 그런데 여기 이 캐나다 퀘벡은요, 폭설을 이용해서 오히려 축제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오히려 축제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여기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지금 다음 자료로 넘어가 보자면 태풍의 장점을 담아놓은 기사라고 하고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 보고 있어요. 잠시 한번 읽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인간에게 주는 피해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을 조사한 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태풍 같은 경우에도 인간에게 끼치는 장점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내용을 기사를 읽어보시면 바닷물의 수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요, 대기 중에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연재해에 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단점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장점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잘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표인 학급 전체 과제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동료평가와 자기평가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가지 나눠드리는 거 하나씩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